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제 인공지능은 기술이 아니라 마인드셋이다.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파고 하면서 인공지능 얘기했던 게 201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입니다.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하고 이세돌 구단이 이제 바둑 경연을 했었죠. 그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막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기사에서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 로봇의 습격, AI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뺏긴다. 이런 기사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어떠신 것 같으신가요? 아직은 좀 모르겠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17년에 젠슨 황, 엔비디아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울 건데 그 소프트웨어 AI가 다 먹어치울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밌는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토이스토리에 버즈하고 우디예요. 우디는 카우보이잖아요. 옛날 직업입니다. 그리고 버즈는 우주인이죠. 그래서 버즈가 얘기합니다. 야, 세상 전체에 ML이 깔려 있어. 머신러닝이 깔려 있어. AI가 깔려 있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으신가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신발에도 AI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CCTV에도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물 인식 같은 것들을 다 하고 있고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전 모든 사물에 이제는 AI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에 그 뭐 알파고 나오고서는 인공지능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2020년에 GPT-3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도 글쎄 약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2022년 작년 하반기에 두 가지가 상당히 인공지능 업계에선 핫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드전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텍스트를 입력해서 넣으면 이제 그림을 만들어주는데 미드저니를 사용해가지고 그 스페이스에 있는 그런 오페라 시어터를 만들어줘라고 해가지고 만든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그 1등을 해버렸어요. 디지털 분야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선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아, 나 사실 이거 AI로 그렸어.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AI가 그린 거를 그 창작물을 저작권을 인정할 거야? 아니면 AI가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AI가 요즘 뭐도 합니까? 시도 써요. 노래도 만들고 이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사람이 했는지 AI가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게 답변을 합니다. 거짓말조차도 상당히 정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술을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그 인용 맛집입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고요. 이 하이프 사이클은 X축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 기술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Y축은 어떤 기대치, 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이제 AI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Y축의 가장 끝에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Y축의 끝에 있는 거에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합성 데이터. 빅데이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합성 데이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책임감 있는, 책임질 수 있는 AI.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바로 직전에 그림 만들어낸 거 보셨잖아요. 생성 AI입니다. 이 세 가지가 2022년, 2023년 AI 업계의 핫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많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많기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비지가 들어오면 가비지가 아웃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지금 대부분의 산업계의 데이터들은 빅데이터지만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지금 핫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데이터가 정교하고 정확한 게 중요해졌다.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이제 뭐 카메라로부터 음성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상당히 그걸 가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어야 됐어요. 수집하고 가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학습하고 이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도 있어요. 자율주행 차를 생각해 보시면 차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찍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비가 오는 환경, 안개 낀 환경,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들을 임의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어떤
뭐 정확한 데이터 혹은 이제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가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X축에 지금 마장 끝에 가 있는 걸 보면요.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얘기했던 뭐 이미지 인식, 영상 인식, 음성 인식 저희 계속 들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거의 X축의 끝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AI 업계에서는 사실 한동안은 특별할 게 없었어요. 좀 지루한 시간이 좀 흘러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전에 2016년 처음 나왔을 때는 AI 너무 좋아요. 인간의 생활을 상당히 편리하게 해줄 거고 우리를 많이 도울 수 있다고 엄청 얘기를 했었었고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AI 스피커나 챗봇 등이 나왔었죠. 그 과정이 거쳐 지나갔고 이제 2022년 하반기 두 가지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전이고 다른 하나는 이 뒤에 또 설명드린 챗 GPT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때까지 막 그 매스컴이나 기사에서 들으신 것들에 약간 정리가 되는 그림이에요. 밑에는 보면은 모델들이에요. AI 모델들. 그러니까 뭐 텍스트 관련된 거, 이미지에 관련된 거, 영상에 관련된 거, 음성에 관련된 거 쭉 모델들이고요. 그 윗부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그 모델들을 활용한 어떤 킬러 앱들, 이렇게 표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지금 위쪽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쪽에 지금 텍스트 쪽에 보시면은 뭐 챗 GPT나 GPT-3나 같은 그런 것들로 글도 쓰고 기사도 쓰고 뭐 마케팅도 하고 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딩도 이제는 그 AI가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뭐 컴공을 나왔습니다만 뭐 이렇게 입 코딩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로코드, 노코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어떤 로직에 대해서는 말로도 코딩을 짤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AI는 그래서 요즘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핫할 수밖에 없고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와 함께 더불어서 얘기가 되는 게 AI 윤리. AI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편향성 이런 부분도 이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이런 AI는 없었다. 이런 반응 없었다. 그게 지금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입니다. 작년 11월 말에 나왔고요.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요번 CS 2023에서는 이 챗 GPT나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나 제품들은 많이 볼 수는 없었어요. 일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아주 많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만 나와 있는 상태고 얘가 왜 이렇게 핫하냐? 지금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SNS에도 서로 이제 자기가 한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얘가 이것도 할 줄 알아. 글도 써, 뭐도 써 하면서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가 뭐 1밀리언을 유저를 만드는데 3.5년이 걸렸어요. 이 챗 GPT 얼마나 걸렸다고요? 5일 걸렸어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그 테크계에서도 이제 입이 무거우신 분들, 비평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지금 다들 호들갑을 떨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2022년 마지막과 2023년 지금 초반에 지금 그 AI 업계는 제너레이티브 AI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요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렇게 사람처럼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얘기되었던 챗봇 우리가 좀 쓸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애매한 것들이 아마 올해는 엄청나게 다시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참고로 올해 2023년에 그 CES 현장을 가보시면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국 업체가 많기도 했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을 흉내낸 그런 로봇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면서 마치 사람처럼 얼굴 근육도 움직이고 그러는 로봇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싹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싹 들어가고 어떤 특정 기능들에 집중한 로봇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챗 GPT 때문에 내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것들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자, 2023년에 이제 CES의 토픽 중에서 AI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전시장을 둘러본 그 결과 약간 느낌은 뭐 같았냐면요. 그냥 5G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5G 네트워크 기능 다 있어야 되잖아요. AI 기능도 그랬어요. 이게 있는 게 뭔가 차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았어요.
다 있었어요. AI 기능. 그렇다 보니까 재작년까지, 작년도 어떻게 보면 약간 AI가 조연처럼 좀 빠진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우리 AI 가지고 뭘 했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AI 당연히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AI를 앞세우지 않았다. AI는 이제는 조금 전기가 들어오듯 너무 당연하게 쓰는 그런 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AI 민주화 말이 좀 재밌죠? 뭐 저도 AI 스타트업들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AI 스타트업이 내부에 AI 엔진 직접 가지고 있어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몇 명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CEO는 그러면은 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뭐 CTO 출신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면은 어떤 AI 기술의 어떤 차별성이나 우리가 이런 훌륭한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집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민주화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AI는 그냥 서비스로 쓸 수 있는, 잘 가져다가 좋은 인프라에 좋은 AI 기술 잘 땡겨서 필요한 곳에 잘 쓰면 된다라는 그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AI 관련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I 민주화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AI 보면요. 저는 이제 AI 쪽을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눈 시퍼렇게 뜨고 도대체 AI 어디 들어있지? 뭐가 들어있지? 뭐가 들어있지? 한참 찾았거든요. 근데 뭐 뚜렷하게 뭐가 없어요. 뭐 예전에는 뭐 비전 인식해가지고 CC 카메라로 뭐 동시에 200명을 뭐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AI하고 숨바꼭질하는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AI는 상당히 보편적인 기술로 올해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AI를 좀 드러내는 건 좀 촌스러운 느낌이었어요. AI를 숨기고 어떤 사용자 관점에서 이 직전에 얘기했던 어떤 사용자 경험이나 어떤 뭐 사회 혹은 세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AI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또 하나는 전 그건 것 같아요. 요 직전에 저희가 뭐 겪었어요? 팬데믹 겪었잖아요. 이 직전에는 저희가 AI를 CES에서는 기술을 과시하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우리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근데 팬데믹을 겪고 나니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뭔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거나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거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좀 그 깨닫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AI는 숨겨져 있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AI 기술보다는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닮은 그런 로봇들은 올해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 어떤 특정 기능들에 집중한 로봇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AI는 모든 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자율주행, 헬스케어, 뭐 센서 등을 통한 어떤 더욱 강조된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어떤 뭐 수집부터 시작해서 가공해서 이 데이터를 그 생태계 전주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센서도 강조된 건 왜 강조됐을까요? 보쉬 같은 경우는 센서 테크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쉬는 센서라고 했잖아요.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센서가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의 품질은 어떨까요? 좀 더 정교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그럼 그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AI 기술을 얹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정교하면 그 예측 결과는 어떻다? 더 정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센서가 지금 핫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폭스바겐의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들 많이 전시가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콕핀이나 아니면 뭐 타이어나 어떤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폭스바겐에서는 여기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많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자동차 간의 차량들을 다 연결해서 이것들을 클라우드로 다 올린 다음에 너희들 각각의 개인들한테 맞춰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조차도 각각 그 사람에 맞춰서 개인화를 해주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폭스바겐에서는 이 자회사를 만들면서 우리는 제조업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합성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합성 데이터가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로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 개인 데이터를 어떤 비식별화하거나 아니면 합성해서 다른 걸로 변형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합성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하는 부분에서도 데이터가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수집된 데이터들이 약간 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편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편향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AI 알고리즘이 어떤 그 편향된 정보를 발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요번 전시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강조된 거는 AI 기술보다는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개인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AI를 쓰죠라고 하면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들을 과거 데이터로부터 어떤 예측하는 부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저는 개인화라고 생각해요. 어떤 뭔가 기술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되게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이롭게 활용하기 위한 것들이 A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화에 따라서 이제 뭐 기업의 매출도 높아지죠, 당연히.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메일함에 스팸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뭐 쇼핑몰 스팸이 많이 와요. 예전에 막 이렇게 무작정 오면 안 읽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되게 영악하게 오순영 고객님이라고 붙어서 와요. 근데 열어보면 똑같아. 속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거 저런 검색했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궁금할 법한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매출 올라가고 소비자도 어때요?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거 보여주니까. 그래서 기존의 개인화하고 초개인화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개인화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대, 20대, 30대로 구분하던가 아니면 서울 지역, 뭐 제주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어떤 그룹핑을 져서 했어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또 AI 환경이 뭐 인프라, 저희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도 용이해졌잖아요. 이런 환경이 되면서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개인화를 뭐 10명 단위 그룹으로 졌다고 치면 지금은 100명의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개의 어떤 고객을 분석하느냐? 아니요. 120개, 130개씩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개인화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맥주에 피자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쯤 되면 이제 쿠폰 날라오죠. 먹을 때 됐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상당히 미리 날라와요. 그래서 그쯤 되면 잊어버려요. 이걸 써야 되는지. 요즘은 그때가 되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화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개인 맞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인 맞춤화는 사실은 좀 된 얘기예요. 좀 된 얘기인데 올해는 좀 더 다양해졌고 정교화됐다. 개인 맞춤화된 제품하고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화장품에 대한 거거든요. 그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색조 화장 같은 거 사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서 쓰는 게 2개만 이렇게 다 따라 없어져요. 나머지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피부톤과 이런 걸 다 맞춰가지고 자기 팔레트, 자기 립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봇이. 작년에 핫했던 게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올해는 핫한 게 저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팔레트 이런 걸 맞춰서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커피 캡슐처럼 그 화장품 성분이 캡슐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냥 집에서 쓰는 그냥 물만 넣어도 어떤 스킨케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피부 타입이 다르잖아요. 다 뭐 중성이라고 해서 지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성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알약도 저것도 되게 재밌는 제품인데 사실은 몇 년째 지금 혁신상을 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한데 제가 저기 가서 테스트 해본 것은 뭐 이렇게 일단 뭐 나이랑 성별이랑 대충 넣고 저는 그걸 넣었어요. 술 먹기 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저한테 맞는 그 영양제들을 또르르륵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딱 컵에 나와요. 그럼 그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 그 영양제 통에 있는 걸 하나씩 꺼내 먹잖아요. 내 어떤 상태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두드러진 것은 좀 더 정교해졌고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코비드 19을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겪으면서 건강도 되게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고 사실은 뭐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될 거라고 우리 상상 못 했잖아요. 옆 동네에서 발생했지만 에이 설마 우리까지라고 했지만 전 세계가 난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뭐 지속 가능한 뭐 AI 환경에 대한 거, ESG 다 이런 것들이 이 맥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뭔가 문제 해결에 조금 가치를 더하는 인공지능들이 나왔다.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아카펠라 그룹이라는 곳이고요. 프랑스 회사입니다. 프랑스 회사인데 음성 합성 국내에 있는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갖다가 합성해서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회사는 뭐냐면 실어증에 걸렸거나 루게릭병이거나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의 과거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뱅크라고 해가지고 포지셔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어프로치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놀랬어요.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뭔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것 중에서 어떤 것도 있었냐면 감정 분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 분석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채팅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화면상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근데 재밌게 이거를 당뇨병하고도 연결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어떤 표정이나 뭐 운동 상태, 각종 그런 상태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투여돼야 될 인슐린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도 이 솔루션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문제가 아니구나.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인드셋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는 기술은 어쨌거나 뭐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우리가 지금도 너무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또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기술보다는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알츠윈이라는 것도 치매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예요. 고위험군 치매를 갖다가 미리 예측하는 거고 간단한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서 어떤 치매에 대한 어떤 그 예견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을 보조하고 도울 수 있는 AI가 올해 좀 많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AI는 진짜 여기저기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AI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고 없는 게 조금 왜 AI를 쓰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 기술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 AI 기술들을 지금 뭐 초개인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의 생태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어떤 가치를 더하는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번 CES 2023의 어떤 큰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